박정수 대표, 송도현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시장의 특징주를 정리하고 왜 지수가 밀리는지도 대다수의 종목이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한 줄 정리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뱅크로 살펴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을 켰는데 현재 주가는 4.5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와, 기관 투자자들이 10월 들어서 거의 매일같이 샀습니다. 이 종목은. 규제 이슈는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를 왜 기관은 사고 있을까요? 왜 오늘 주가가 오를까요? 두 분도 동참하시겠습니까? OX로 여쭤볼게요. 네, 송도현 대표님은 O, 그리고 박정수 대표는 X 주셨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O 의견 주신 이유는요? 네, 일단은 카카오뱅크가 이제 그동안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들, 약간 이제 IT 섹터로 묶여주면서 카카오가 규제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카카오뱅크도 은행과 그다음에 IT 이 중간 관계에서의 역할을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은행주로 보기에는 고밸류다 이런 식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주요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지금 거의 턴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악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금일 또 뉴스가 나온 것이 바로 은행이 뭐 투자 자문과 부수 업무 확대 추진에 대해서도 지금 그 카카오뱅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맡게 될 거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와주면서 역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그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카카오뱅크도 역시나 이제 은행주처럼 배당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거의 저점 부근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무슨 변화가 나타나냐면 오늘 장 후반 들어서 메타버스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 수급이 IT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약간의 어떤 수급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이슈가 나타났고 카카오뱅크에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배당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자리면은 이제 막 턴이 된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은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수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반대로 박정수 대표님은 여전히 좀 불안하다. X 의견이시네요.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들어오긴 했지만 누적 포지션으로 보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매도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기관이 들어왔다고 치지만 6만 원대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신규 유입된 물량은 수익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의무적으로 카카오뱅크를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 다소 좀 적고 오늘 이제 카카오페이 상장 효과가 일정 부분 더 이제 중첩이 되면서 일정 부분 프로그램 순매수력도 유입이 되긴 했지만 상승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자산 가치 2조 9천억 대비 이미 시가총액은 30조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10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어요. 여기서 강력하게 주가가 상승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굳이 상승력이 나오고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별 재미가 없는 주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관망의 자세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밑에서 잡으신 분들만 이제 슬슬 매도 포지션을 찾아가시는데 63,6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조금 더 홀딩 포지션 유지해 가시고 63,600원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전량 매도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간다면 69,000원 정도 자리에서는 전량 매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OX 의견 나뉘어졌는데 송도현 대표님 이제 카카오페이가 청약이 끝났고 거의 이제 균등으로 나누다 보니까 국민주가 되어버렸어요. 거의 모든 주식하신 분들은 뭐 3주씩, 1주씩 보유하게 되었는데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고 나서의 흐름은 어떨지 또 카카오페이가 상장하고 나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지는 않을지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되게 되면은 일단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증시 분위기가 좋으면은 좀 흥행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흥행을 할 거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해서 주가가 좋다면 당연히 카카오의 주가도 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가 카카오페이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을 충분히 받고 지금 거의 거래량이 많이 감소를 했고 지금 최근 들어서 10월 14일부터 좀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저점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카카오페이의 상장 기점을 이렇게 해서 상장 시점을 좀 기반으로 다시 카카오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카카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밸류를 구해봤을 때 향후에 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향후의 실적 평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이제 깊이 분석을 해보기로는 적어도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지금 고점이 17만 3천 원이거든요. 이 부분까지 이제 올라오기는 조금 시간은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다져주고 있고 수급 자체가 좀 IT 쪽으로 다시 몰려가는 그런 흐름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특징주는 오늘 LFP 관련주 아모그린텍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최현동 매니저와 코인테크 급등에 대한 배경 짚어봤는데 똑같이 LFP로 인해서 아모그린텍도 오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재 4.42% 오르고 있고요. 장중에는 13% 넘게 올랐는데 이 LFP 배터리 수혜 입을 수 있을까요? 두 분에게 투자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X로 일치가 됐어요. 저 정말 궁금한 게 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점 의견이 너무나 상반되더라고요. 네. 일단은 테슬라에 이어서 현대차도 또 사용을 한다고 하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은 전혀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슈력으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이 급등력이 나오는 상황을 따라잡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권에서 이미 리튬 인산철 이슈가 초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다면 괜찮은데 지금 시점에서 공략을 하기에는 다소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 국면이고 이 순자산 가치도 384억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지금 2,920억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만 고평가로 주가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접근하기는 다소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매도 의견을 좀 드리지만 이슈적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벤츠에서도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를 하겠다라고 이제 오늘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이 관련주들이 또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그리고 비아디, 리비안 등의 이 고효율성 자성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이슈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 이슈에 따른 급등력으로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 의견이고 송도현 대표님도 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좀 투자 생각이 있으신지요? 우선은 근데 좀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마지막 대안이 코인테크였던 것 같은데 코인테크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이제 가주면서 LFP 배터리에 대한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커졌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또 신규 진입이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좀 봐야겠지만은 또 새롭게 LFP 배터리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또 기업이 있을 수 있으면은 또 저점에 있는 종목이면 공략이 가능하다. 어차피 이제 전기차 부분들은 워낙 이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종목들이 좀 나올 수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또 배터리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연결을 지어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모그린텍도 또 갑자기 이게 등장을 한 종목이잖아요. LFP 관련된 그런 기대감으로. 근데 실제로 아모그린텍은 LFP 배터리와 관련이 있기보다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에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 때문에 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좀 기대감에 의해서 현재 좀 주가가 오르고 있어서 또 이미 좀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모그린텍은 X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LG화학인데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의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웬일로 좀 많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화학도 오늘 3%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이 일본 도레이와 분리막 합작 법인 설립 소식 때문에 상승했고 또 테슬라형 원통형 배터리 가치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신지요? OX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 오로일치가 되었는데 근데 이 분리막 합작 법인 설립 소식이 어제 저희 방송한 도중에 나왔을 때는 오히려 LG화학의 주가가 밀리다가 오히려 오늘은 또 이를 주가가 오르니까 호재 이유로 엮어서 하더라고요. 뭔가 다시 분석해보니 오를 만한 이슈여서 그런 거였는지 LG화학 오늘 상승 이야기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이 세웠어요. 네. 뭐 이유야 주가가 상승하면 긍정적인 거 갖다 붙이고 하락하면 부정적인 거 갖다 붙이는 게 이유가 되겠죠. 하지만 제가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LG화학을 좀 부정적으로 보았는데요. 지금은 다시금 또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LG화학이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선 상황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여기서 주가가 더 이 고평가 상황을 유지를 하고 더욱더 상승이 나오려면 외형적인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올 초까지만 해도 그러한 흐름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한 실적 발표 난 걸 보면 2분기 실적으로만 보더라도 이 자본 총계가 21조 원까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본 총계가 18조 원대 수준이었는데 21조 원대까지 증가하고 이번에 일본 도레이와 손잡고 헝가리 분리막 합작법인을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출자금이 6,427억 원이나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총 한 1조 원 정도를 이제 단계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축구장 60개 정도를 맞먹는 규모이고 그리고 2028년까지 연간 8억 제곱미터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이 외형적 성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실적은 조금 3분기에는 부진하지만 이 외형적 성장으로 인해서 추후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즉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력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한 60조 정도 수준이고 현재 지배자본 총계는 20조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3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지금과 같이 계속적으로 외형적 확장을 급격하게 이루어낸다면 셀트리온 같이 지속적인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즉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외형적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고평가 권역에서 올라가고 했는데 LG화학도 지금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주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답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송노은 대표님, 이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엑시드, SK이노베이션, 이 배터리 3사에 대한 투자 의견도 동일하신가요? 일단 저는 LG화학을 좀 더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배터리사에 비해서 LG화학이 조금 최근 이슈가 좀 이제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GM과의 어떤 리콜 사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주가를 끌어내렸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합의가 되면서 다시 본연의 가치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현재 조금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차 전지 소재라든지 장비 업체에 몰렸던 수급들이 이제는 이제 셀 업체 쪽으로도 좀 수급이 몰려들면서 대형주가 좀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스위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LG화학의 실적 가치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가정하에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타이밍이 현재 지금 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LG화학이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121선 위에 주가가 안착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즉 장기 이평선 위로 주가가 다시 복귀를 해주면서 추세가 좀 전환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가 매수세로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또 뭐 뉴스가 나오기로를 또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쪽에 또 공급을 할 수 있다. LG화학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로 묶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테슬라도 할 수도 있고, 뭐 리비안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등등 이렇게 본연의 가치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급적인 스위치가 일어나면서 현재 주가가 올라주고 있고, 그 위치 자체가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드렸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주 다뤄봤습니다. 그럼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정리하는 차원에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마감 정리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송도현 대표님, 오늘 시장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요, 좀 시장이 좀 약간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장 후반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주면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반도체 쪽으로의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 대형주 쪽으로의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코스닥은 마이너스 0.92%, 약 1%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약 0.39%의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에 약간 스위치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반적인 시각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본다면은 오늘 LFP LFP 전지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테크라든지 아모그린텍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실적 호전주에 대한 긍정적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진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기가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삼성전기가 실적은 아주 좋은데 왜 자꾸 주가가 빠지냐, 이런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부식시키는 좀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가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도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향후에 OLED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또 제기가 되면서 오늘 오히려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도 역시나 이제 논란이 좀 많은 섹터지만 저가 매수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향후에 투자 확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소재 이쪽으로도 강한 수급이 현재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들을 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뭐 삼성전기라든지 뭐 기아, 그다음에 심텍,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이런 종목들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에그플레이션 우리가 커지면서 농업, 사료, 비료 섹터 쪽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48%, 코스닥은 0.9%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 매일경제TV가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목요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다른 모습이고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에 따라서 시장의 느낌, 분위기가 완연하게 달랐는데요. 삼성전자도 오늘 1% 강세 보여주면서 7만 원 위에서 또 움직였고요. SK하이닉스가 실적에 대한 기대 속에 연일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반도체 투탑이 오늘 반등이 나와줬고, SK하이닉스는 무려 5% 넘는 급등 속에 10만 7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LG화학도 앞서 이슈를 짚어봤는데요. 이 테슬라양 또 배터리 이야기, 그리고 합작 법인 설립 소식 때문에 오늘 3.5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에서는 카카오가 앞서 네이버와 함께 오늘장은 좀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현대차도 21만 원에서 전거래보다 1.64%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오늘 파란불이 들어왔는데요. 제약바이오주도 부진했지만 그동안 시장을 좀 받쳐줬던 게임주, 2차 전지들도 나란히 밀렸습니다. 펄어비스가 8% 넘는 급락이, 카카오게임즈는 2% 가깝게 하락을 했고요. 그동안 상승 가도를 날리던 위메이드도 오늘은 5% 조금 넘게 밀리면서 16만 1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체적인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0.53% 내리면서 3,009.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87%, 오늘 장중에 천선을 내주기도 했었는데 1,000.1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실게요. 개인 투자자들이 3,392억 원의 순매수를 보인 반면에 외국인은 2,489억 원의 매도세, 기관도 1,131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나란히 매도하다 보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673억 원의 매도, 기관은 381억 원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금이 좀 한 곳으로 쏠렸다. 특히나 시총상의 과대 낙폭주,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온 종목으로 쏠리면서 오늘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했고 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빅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 파운드리 확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관련한 소부장들이 올랐습니다. 하나마이크로는 11% 넘게 급등했고요. 유니테스트도 2%대 상승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와중에 반도체들이 강하게 오르고 또 기아, 삼성전기의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위주로 쏠리다 보니 그동안 시장에 받쳤던, 그동안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테마주들이 오늘은 일제 하락했습니다. 원전 관련주로 두산중공업이 오늘 5.84% 하락 마감했고요. 우리기술,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국전력 모두 내렸습니다. 원전과 함께 또 테마론 게임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펄어비스가 8.54% 급락했고요.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 게임주와 함께 엔터도 빠졌고 메타버스주들도 밀렸습니다. 시장에서 연일 상승했던 뮤직 스튜디오가 오늘 1.1%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맥스도 4%, 자이언트 스텝은 두 자릿수 넘는 급락을 보였어요. 그런데 덱스터 막판에 강보합에서 마감하면서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을 덱스터는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시장을 정리해보았고요. 박정수 대표님, 오늘장 정리와 함께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시장이었을지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소외된 실적 섹터가 상승하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렇게 상대적으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맥을 못 쳤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고 특히 코스닥 반도체 관련 섹터들도 실적은 괜찮은데 최근에 좀 움직임이 둔했죠. 하지만 오늘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이러한 섹터가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지만 시장의 상승 모멘텀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선순환 구조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그 선순환 구조는 다소 시장의 소외된 섹터들 중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라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장도 미리 우리는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또 장이 끝나자마자 내일장을 준비해야 되는 또 주식 투자자분들의 숙명이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내일을 준비해볼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소외된 실적주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더해진 곳, 왜 수소차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네, 전기차, 자율주행차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내일장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미리 보시겠습니까? 종목 공개해 볼게요. 아모센스와 LS 일렉트릭인데요. 아모센스부터 그 투자 포인트 그리고 내장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같이 쭉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그 2차 전지 섹터가 여전히 굉장히 핫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추가적으로 반도체와 그리고 이 자율주행 섹터까지 같이 연관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 기대감이 크고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아모센스라는 회사는 이제 2008년도에 설립한 이제 회사고요. 이 차세대 전장 및 사물 인터넷 토탈 솔루션 기업의 모토를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인데요.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세계 최초로 무선 충전 차폐시트 개발을 했고 이 부분을 삼성전자와 이제 구글 등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을 쓰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무선 충전이 잘 가능하거든요. 차 내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쪽으로 계속 확대가 되겠죠.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무선 충전 기술이 전기차 쪽으로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스마트폰 쪽에서도 이제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갤럭시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갤럭시라든지 갤럭시 버즈 이쪽에도 현재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전기차 무선 충전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또 연관이 돼서
이 에너지 효율화 전력 반도체도 주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 쪽에 사용되는 메모리가 반도체가 워낙 많이 전력이 쓰이기 때문에 전력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전력 반도체가 중요한데 바로 아머센스가 이 부분도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차세대 자율주행 칩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에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칩 공급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전기차 만드는 업체들은 당연히 삼성전자 반도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테슬라와 삼성전자와 연관관계가 깊은 이 종목으로 또 테마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테마에다가 플러스 실적 성장성도 향후에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앞서서 저는 아머센스가 최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오늘 막판에 또 장 막판에 또 갑자기 조금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내일장에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좀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지금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1,750원 현재가에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1차 매도가 25,0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모멘텀 있는 아머센스. 내일 노려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박정식 대표님은 소외된 실적주를 들고 오셨어요. 최근에 실적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던 시장이었는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 종목이 이런 실적인데 주가가 이래? 하고선 산 종목이 많았거든요. 네. LS 일렉트릭도 그렇게 될까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발표났는데 주가가 조금 부진했죠. 근데 오늘 좀 강력한 흐름이 나왔고 오늘 LS 일렉트릭도 실적이 발표가 났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부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매수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영업이익이 404억이 발표가 났습니다. 증권사에서 전망한 게 428억에서 430 몇 억 정도가 지금 증권사에서 전망을 했는데 전망치보다 다소 좀 낮게 발표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좀 하락이 나왔지만 영업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826억으로 증권사 전망보다 훨씬 더 높게 발표가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부진했지만 이 실적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력기기와 자동화 솔루션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대기업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산 대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유지될 모습이고요. 이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미국, 유럽 수출 호조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소 조금 부진한 영향이 일정 부분 미친 것 같고 그리고 신재생 수주 사업 쪽에서도 일정 부분 좀 수익성이 좀 개선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등대 공장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3월 인터넷, 인공지능, 이 클라우드 등 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한 핵심 기술을 활용해서 제조업의 성과 모델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는 것을 인증받은 것인데요. 이 청주 공장을 스마트화시키면서 다품종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포지션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최근에 이 외국인의 순매수력이 66,000원대부터 지속적으로 현재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65,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기관도 6만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순매수권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전략은요? 그래서 매수가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6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은 일단 조금 더 빠지면 한 58,000원 정도 수준으로 다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58,000원으로 수정해드리겠습니다. LS 일렉트릭 목표 주가는 65,000원이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혹은 내시 초가로 공략을 해볼게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